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100억을 포기한 사나이가 있다고 해서 저 기릿이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100억. 갑자기 우리한테 100억이 생긴다면 그거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아니, 단돈 10억, 1억, 아니, 단 만원도 포기하기에도 아까운 돈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남자가 100억이라는 돈을 포기했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그거를 저 기릿과 함께 파헤쳐보도록 하죠.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위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뉴스가 떴죠. 배당금 100억 원을 포기한 중견기업 오너 빵원 배당, 그리고 지누스 이윤재 대표 배당금 103억 포기. 엄청납니다. 지금 봤을 때 어떤 이유에 이렇게 배당금을 포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100억이란 돈 정말 큰 돈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배당금을 포기한 게 사실인지 한번 알아봤더니, 자, 맞습니다. 대주주 가족을 제외한 차등 배당을 실시함으로써 투자자 및 주주들의 이익 향상 및 회사 성장을 위한 투자용 현금 유보를 결정했다라는 소식을 볼 수 있군요. 그러니까 대주주 가족은 우리는 배당을 받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거 남는 거 다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도 현금 유보를 하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3프로TV를 들으셨다면 리빈 원더 지누스 이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서 광고를 하고 있는 이 지누스가 방금 전에 보셨던 그 대표가 있는 기업이 지누스 같은 기업이죠. 그리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많은 기리디분들 대개 이 지누스 매트리스가 존재할 확률도 매우 높다라고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매트리스 브랜드거든요.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나라보다 미국에서 더 유명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돈이죠. 배당금 그 100억 원을 포기한 대표가 있는 그 회사 지누스를 한번 오늘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알고 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정말 심플한 회사예요. 딱히 공부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자료 조사를 했는데 만들고 나니까 잠깐만, 이거 기린이 분들이 이거 광고인 줄 알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회사가 심플하다 보니까 자료 조사할 게 별로 없어서, 그래서 매트리스마다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런 것도 보고 사진도 넣어놓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쳐내고 정말 심플하게 오늘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고 계셨나요? 자, 기릿의 채널은 종목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절대요. 그리고 저 기릿은 당연히 단톡방, 리딩방, 투자 권유 이런 것들은 절대 하지 않아요. 만약에 누군가 기릿이란 이름으로 그런 것들을 권유한다면 무조건 사기입니다. 그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기업 이름은 그것은 같이 공부해서 투자의 경험을 쌓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 기릿이 어떤 기업을 공부했다고 이 기업은 무조건 오르겠구나, 좋으니까 추천했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아마도 성공적인 투자로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에서 다루는 지누스를 포함해 모든 기업들은 다 엄청난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을 저 기릿이 20분 만에 이렇게 압축한다고 해도 절대 전부 다 설명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 공부,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부분은 최소한의 공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야 되는 시간을 아끼는 용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간편 설명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릿의 영상은 보통 20분 정도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여러분들의 시간을 20분을 뺏는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 기릿은 거기에 대한 무게감과 책임감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기릿이 항상 말을 빠르게 하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말을 느릿느릿해서 영상 길이를 늘리는 것보다 최대한 빨리 쫙쫙쫙 압축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빨리 이 정보를 얻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여러분들이 직접 1.25배속이나 1.5배속의 시청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저 기릿은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항상 가지고 여러분들이 절대 20분을 헛되이 이거 보고 낭비했네, 뭐야 이거,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항상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전달하는 스킬 또한 당연히 중요하겠죠.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저 기릿이 전달하는 스킬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내용이 재미가 없다면 여러분들의 집중력은 길게 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계속 늘리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저 기릿과 함께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일단 지누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사이트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에 앞서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기릿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시면은 완벽하게 매트리스, 그 다음에 그 매트리스 밑에 있는 프레임, 그리고 남은 가구들 이런 것들만 팔고 있는 완벽한 가구 업체, 아니 그 중에서도 매트리스에 특화되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조금 뒤에 매출 구성을 보시면은 매트리스 반, 그 다음에 나머지 프레임 반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고 나면은 이렇게 가격이 생각보다 조금은 차이 납니다. 하지만 다른 프리미엄 가구가 어떤 가격대인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라는 걸로 저 기릿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종류가 정말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기릿이 이거 하나하나 다 조사했다가 야 이거 완전 광고인데? 그런 생각을 하고 다 날렸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매트리스 종류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뒷장을 넘겨도 이런 식으로 토퍼도 팔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토퍼는 갑자기 어디서 쓰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매트리스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생각해보니까 조금 뭔가 기운 것 같기도 하고 여기가 좀 죽은 것 같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트리스를 새로 사자니 생각보다 좀 비싸고 아직 좀 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뒤집어서 쓸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토퍼만 하나 사서 69,000원이 광고 아닙니다. 69,000원이라는 그런 가격에 토퍼를 하나 사서 그 매트리스 위에다 이렇게 끼우게 되면은 새 것의 매트리스를 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은 한 5분의 1 정도 저렴한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트리스도 팔고 토퍼도 팔고 그 다음에 프레임, 베개 이런 것도 팔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지누스의 차트를 보면은 흐름이 조금 좋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쭉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평선들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간단하게 봤을 때 떨어지는 칼날은 이제 어느 정도 주었겠구나 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절대라는 건 없겠죠. 자, 뉴스를 보시면 지누스 이윤재 대표 배당금 103억 포기, 아마존 매트리스 판매 1위, 지누스도 못 피했다. 분기 영업이익 마이너스 99? 이거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99다 이렇게 나와 있군요. 그리고 지누스 보통 주당 0.1주 무상증자를 결정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0.1주 주는 거는 저 길이 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누스 내년 모든 게 더 좋다 이렇게 리포트도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뉴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누스 이윤재 대표 배당금 103억을 포기했다. 작년에 63억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올해 40억을 포기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 분이 이윤재 지누스 대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책임 경영, 그 다음에 주주가치 제고 일환이라고 하고 있고, 이런 차등 배당은 이 대표가 지난해 지누스 실적 하락에 대한 책임 경영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내린 결정이다. 아까 보시다시피 실적이 갑자기 마이너스 99% 이런 걸 확인하셨죠. 그래서 지난해 2020년 영업이익을 봤더니 전년 동기 16%나 하락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락의 책임을 지고 이 대표가 배당금을 받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내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1979년 진흥기업을 모태로 설립된 지누스는 2000년대 초반까지 캠핑용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다가 매트리스 사업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했다. 2005년 돌돌 말아 배송하는 롤팩 매트리스를 세계 최초로 선보였고 미국 온라인 매트리스 시장에서 점유율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 엄청난 땅덩이에 있는 미국에서 20%를 유지하고 있다라면은 충분히 인정을 받았다. 그리고 2005년에 출시했고 지금까지 계속 팔고 있다는 거는 그 역사도 무시 못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를 보시면 아마존 매트리스 판매 1위, 지누스도 못 피했다. 분기 영업이익 마이너스 99%. 아까 본 게 진짜였군요. 온라인 매트리스 전문업체 지누스가 미국 물류 대란으로 지난해 영업실적에 직격탄을 맞았다. 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HMM이라는 기업이 쭉쭉 올라간 거 기억나십니까? 그 이유가 뭐죠? 운송비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HMM이라는 기업이 수혜를 봤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를 뒤집어서 보자면은 그 HMM의 운송을 맡기는 업체들은 다들 울상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이 지누스가 가장 크게 본 걸 확인할 수 있죠. 전체 매출의 90%가량을 차지하는 미국에서 약 500억 정도의 추가 물류 비용이 발생하면서, 그러니까 이때까지 판매하는 거와 똑같이 판매했는데 갑자기 500억 원의 비용이 더 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위에 차트를 보시면 매출액의 컨센서스, 오른쪽에 있는 건 컨센서스입니다. 그리고 왼쪽이 지누스가 발표한 건데요. 자, 컨센서스는 이제 거의 비슷하고 지누스가 발표한 실적도 다른 컨센과 거의 비슷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나는 게 이거죠. 다들 1,3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했는데 지누스는 867억밖에 되지 않은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여기 있죠. 미국에서 약 500억 규모의 추가 물류 비용 발생하면서 발목을 잡았다. 이 금액이 다 여기에 들어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보셨던 그 하락하는 차트 있죠? 그 이유가 여기서 나타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500억이 뭐냐? 컨테이너 지원료가 무려 370억, 임시 창고 대여가 117억, 이거 두 개 합쳐서 500억이 들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미국 내륙 물류 체계까지 망가져서 비용 부담이 늘었다고 합니다. 변경된 계약 조건에 따라 내륙 운송도 지누스가 책임을 지게 됐는데 배정된 트럭의 50%가량이 미배치되는 이른바 노쇼로 고객에게 제품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난리니까 물류 체계까지 망가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다만 물류 시스템 붕괴에 따른 단기적 영향이라고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지난달 위에서 보셨던 지연됐던 컨테이너를 모두 돌려줬고 미국 내륙 물류 체계도 정상화 단계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기타 국가에서도 매출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리하자면 4분기에 영업이익이 박살난 건 맞습니다. 그 이유는 물류체계가 망가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거는 전부 다 단기적인 영향이다 라고 선을 그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다음 뉴스를 보면 지누스 보통 주당 0.1주 무상증자 결정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10개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어느 시간이 되면은 갑자기 그게 뿅 하면서 11주가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보통 무상증자는 호재로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보통 주당 0.1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에는 영향이 거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옳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신주 배정 기준일은 오는 3월 12일이며 상장 예정일은 4월 13일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3월 12일? 내일 모레군요. 그러면 우리도 이거를 참여할 수 있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 됩니다. 자, 무상증자에 대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정말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 이 영상을 보실 때는 오늘 10일 저녁이죠. 이 무상증자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참여할 수가 없죠. 아니 무슨 소리야 키리, 신주 배정일은 아까 봤을 때 오는 3월 12일이라고 했어. 야 잘못 봤지 너?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우리 기린이 분들 헷갈리게 권리락은 2일 전에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2일에서 2일 전이니까 10일, 10 바로 오늘이죠. 오늘까지 매수를 해야 이 무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셨을 때는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0.1주 배정이기 때문에 주가에도 크게 영향이 없으니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주가 가지고 있다면 그 중에 한 주를 더 준다고 했는데 그 상장은 언제 하죠? 4월 13일 그대로 한다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기존 주주분들, 그러니까 오늘 장이 끝났을 때 들고 계신,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은 10주당 한 주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키리님 궁금한 게 있어요. 10대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9주밖에 없어요. 그럼 어떡하죠? 그러면은 나 못 받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현금으로 들어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증은 이미 지나간 버스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버스가 뭐 그렇게 좋은 버스다 라고 생각할 수 없으니 그냥 신경을 크게 안 쓰셔도 될 듯 합니다. 자, 2020년 12월 7일 한 3개월 정도가 되었군요. 지누스 내년 모든 게 좋다 우호적 환경 예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래세 때문에 지누스가 올해 코로나19 확산, 미국 반덤핑 관세, 불확실성 등으로 외형 성장이 부진했지만 내년에는 우호적 환경이 예상된다고 했다.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15만원으로 유지됐다. 전일 종가 기준 주가는 10만 4천원이라고 하고 있군요. 그리고 지금 가격은 9만원 초반대, 저기보다 한 만원 정도 더 내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 연구원은 지누스는 온라인 매출 비중이 80% 이상으로 단기 자본보다 온라인 시장 성장이라는 중장기 트렌드에 주목해야 한다며 내년 쇼파 등을 시작으로 가구 카테고리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매트리스만 팔고 있는데 이제는 쇼파도 팔겠다 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 내 소비자의 온라인 채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거를 누가 만들었죠? 코로나가 만들었죠. 어떻게 보면 코로나 수혜주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이 지누스는 온라인의 강점이 있거든요. 자, 그 다음은 사업 보고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의 내용을 보면은 아까 보시다시피 지누스는 캠핑 용품으로 시작을 해서 2000년대부터 주력 사업을 매트리스, 베개 및 가구 사업으로 전환을 했고요. 약 30년간 캠핑 사업을 영위하면서 견고하게 유지해온 월마트, K마트와 같은 대형 소매상과의 영업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당사가 2005년 세계 최초로 상업화에 성공한 소형 박스 포장 매트리스의 개념은 기존 매트리스 산업에 커다란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매트리스는 크고 무겁고 혼자서 옮길 수 없고 그런 거였죠. 하지만 이렇게 소형 박스 포장이 되면 무겁긴 하지만 그런데 혼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배송을 하기도 편리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결되니까 막대한 물류 비용 때문에 수입을 꺼려하며 국내 생산에 의존하던 미국 침대 시장에 대한 수출이 가능해졌으며 침대 및 가구 전문점이 독점하고 있던 침대 판매 시장에서 온라인 판매 경로를 개척하여 유통시장이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발단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고리 정도 있죠. 그 정도 높이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여기 이렇게 똘똘똘 말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봤을 때 잠깐만, 그러면은 이거 피고 난 다음에도 조금 이렇게 막 구겨져 있고 그런 거 아닐까? 매트리스가 어떻게 똘똘똘 말리겠어? 야, 생각을 해봐, 말이 되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바로 지누스의 기술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설치도 쉽다고 합니다. 이렇게 박스에서 꺼냅니다. 그리고 평평한 바닥에 압축된 매트리스를 펼친 다음에 그 다음에 비닐 포장을 제거하면 갑자기 바람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압축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한다. 이렇게 압축이 풀리게 되고 한 24시간 정도가 지나면은 완벽한 모양을 복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산업의 계열을 보시면 침실 가구로 분류되는 가구 제품은 매트리스, 침대 프레임, 박스 스프링 등 하나의 침대를 구성하는 품목뿐만 아니라 침대 옆에 놓는 협탁, 서랍장, 화장대 등 그거 아마 가구 사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 사면은 그 세트로 쭉 맞추죠. 왜냐면은 색감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방의 뭔 컨셉 이런 것들 위해서 한 번에 같은 제품으로 쭉 사는 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침대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침실 가구 시장은 2010년부터 지금 동안 연평균 4%로 성장하며 2019년 도매 가격 기준 약 8,370만 달러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의 성장성을 보자면 가구 시장은 오랫동안 부피의 한계로 인하여 온라인 판매가 매우 제한적, 아까 봤던 그 내용이군요. 그런데 최근 다양한 온라인 가구 제품들이 개발되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케아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케아도 조립형 가구라는 것 때문에 갑자기 성장하기 시작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누스도 비슷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온라인 가구 시장은 매해 15에서 20%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 분포를 보면 여러 가지 온라인 환경이 훌륭한 미국이 가장 큰 온라인 가구 시장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 그 다음에 EU 국가들이 그 뒤를 이으면서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누스는 이미 미국을 정령을 했죠. 2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충분히 그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블룸버그에서는 1년에 약 3-4% 성장하는 매트리스 산업인데 그런데 그 3-4% 성장한 이유가 온라인 때문에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당사의 해외 진출 현황을 보시면 이렇게 생산 기지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판매는 이렇게 미국, 캐나다, 그 다음에 호주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보셨던 유통 채널에 대해서 그 기술을 보자면 이런 식으로 프레임도 접이식으로 보낸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포장 기술,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일체형이 아니고 조립식이면 뭔가 불편할 것 같잖아요. 뭔가 흔들릴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것들도 다 보완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주요 제품들의 현황을 보시면 매트리스가 43%, 그 다음에 46%는 프레임을 포함한 가구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출 물량이 내수의 거의 이게 몇 배일까요? 70배가 넘는 물량을 수출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70배를 더 많이 해외에서 판매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체 판매량의 90%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 정도면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시다가 그런 것들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갑자기 미국인이 나와서 뭐야? 이 제품이 한국 거라고? 라는 그런 리액션이 있는 것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미국인들도 지누스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게 한국 기업인지도 모르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보시다시피 온라인이 거의 90%에 육박한 걸 확인할 수 있고 오프라인은 1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리포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포트를 보시면 지누스, 비온딩에 땅이 굳는다. 현재 지금 비가 내리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2월 25일에 나온 리포트입니다. 목표가는 15만원, 그 다음에 상승 여력은 지금부터 생각하면 한 60% 정도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해상 물류 대란 등 물류 이슈 지속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으로 영업이익 시장 기대치 및 당사 추정치 크게 하회,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는 인도네시아 공장 라인 증설 및 미국 공장 가동으로 20년 대비 캐파 30% 수준 증가가 가능할 것이라는 걸 볼 수 있고 우호적 반덤핑률은 21년 지누스의 빠른 매출 증대 요인, 상대적 경쟁력 부각으로 단가 상승 또한 기대가 가능하며 21년 실적 밸류에이션 동시에 회복될 것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1년 예상퍼가 12배,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고 저평가 상태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류 대란 및 코로나19 악화 등이 없을 경우 추가적인 악재는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매출을 직접 보시면 2020년에 매출이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2019년보다 확연히 늘었습니다. 거의 20% 이상 성장을 했죠. 하지만 영업이익이 4분기에 망가지면서 떨어졌지만 그런데 그 물류 이슈만 아니면은 충분히 올랐을 거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2021년에는 그거를 다 회복해서 또 성장을 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컨센서스입니다. 계속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대로 흘러간다면 2021년 예상퍼는 12, 그 다음에 내년 2022년에는 9.3, 매우 저평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연평균 15에서 20% 성장하는 기업이 퍼가 10보다 낮다는 건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코로나 전보다 주가를 회복하지 못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잠시 회복을 하고 이제 거의 동등한 위치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물류 이슈가 터지면서 4분기 실적이 안 좋으면서 조금 내려왔지만 그런데 지금 차트로 봤을 때 야, 이 정도면 더 이상 내려가긴 쉽지 않지 않을까? 1차 하락은 마무리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봤을 때 정말 쉽게 생각해도 야, 여기가 고점일 수는 없겠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한다면요. 자,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이 회사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크게 늘고 있는가요? 한번 별점을 매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이벤트가 존재하는가? 이 지누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딱 쳐다볼 이유가 있어야 될 겁니다. 야, 잠깐만, 지누스가 요즘 실적이 좋대. 그것도 괜찮겠죠. 하지만 그거 말고 다른 이벤트가 존재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잠깐만, 기린님, 아니 그 기린이 분들이랑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데 이런 이벤트가 갑자기 나오면 지누스에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을까요? 라는 좋은 의견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 기릿이 진짜 꼼꼼히 읽어보고 다음에 리뷰할 때도 그 생각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금 현재 차트를 봤을 때 안전마진이 존재하는가? 여기서 아무리 빠져봐야 몇 프로 안 빠지는 그렇게 밑에 벽돌이 존재하고 있는가? 그런 별점도 몇 개인 걸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누스 매트리스는 잘 팔리는데 운송비가 폭등했다. 운송비가 잠잠해질까요? 그 부분은 고민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운송비가 잠잠해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HMM 같은 기업들은 또 주가가 내려가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성장 사업, 미국에서 인정받은 기업, 충분히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상대도 가능하다. 그리고 올해 예상퍼가 12, 그 다음에 차트상 1차 하락 마무리 진행 중인 모습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보고 투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대표가 너무 좋다. 손해보더라도 투자하고 싶은 회사, 딱 한 주라도 사보고 싶은 회사, 다른 주식처럼 대표가 막 나와가지고 이렇게 회사가 좋다라고 광고하는 것보다 그냥 이 지누스 대표처럼 몸으로 직접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배당을 안 받는다 라는 걸 보면은 성장을 굳게 믿는 의지가 보인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모두 다 기릿의 생각일 뿐 남은 거는 모두 기린의 분들의 몫이다 라는 거 알고 계시죠? 공부해서 양봉 찾자. 자, 지금까지 지누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 또 재밌게 공부하셨나요? 항상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양봉, 내일 또 양봉, 다음 주도 평생 양봉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당신 당연히 성투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기릿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